네, 오늘은 이제 생리불순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리가 골아야 건강한 사람이고, 생리가 고르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치 못하다. 일단 그렇게 보는 것이 한의학적인 관점입니다만, 생리불순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생리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간도 그렇고, 또 양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아주 다양한 양상으로 생리불순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생리불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병들이 생리불순을 치료해주면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불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생리불순을 치료해주면 아주 다양한 불편한 증상들이 치료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약에서 보는 생리는 여성의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아주 정확한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리의 양이 알맞아야 되고 생리양이 너무 적거나 색깔이 나쁜 때깔이 허연 이렇게 붉지 않고 이렇게 묽게 나타나는 것은 혈이 허한 겁니다. 또 너무 색깔이 진한 것은 열을 받은 겁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양, 그다음에 주기, 그다음에 생리 통증 이런 정도를 살펴서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아주 다양한 병들을 우리가 치료할 때 생리를 정확하게 보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불임 여성들, 임신이 안 되는 여성들 중에 보면 생리의 색깔이 나쁜 경우, 또 생리 주기가 맞지 않는 경우, 또 생리와 더불어서 냉대화가 나오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 수를 보아서 치료를 해주면 몸 상태가 좋아져서 바로 임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성의 자궁을 아기 낳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의 자궁은 생명의 근본이 됩니다. 따라서 생리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애를 다 낳았으니까 자궁이 필요 없으니까 큰 병이 올까봐 무서우니까 또는 근종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의사들도 있고 또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맞는 얘기도 됩니다만 생명의 근본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틀린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생리는 여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태를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한의학에서 보는 생리는 14세에 시작을 해야 돼요. 14세에 정확하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그 제때 과일이 익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12살에 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거 아니냐, 11살에 하는 것이 건강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현찮은 호박이 빨리 익습니다. 제때 익는 호박으로서 맛있고 이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생리를 너무 빨리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또 생리가 18, 17, 20이 넘었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생리가 20살 넘었는데도 안 하는 경우는 뭐라고 의사에 표현했냐면 바람 앞에 등잔불이다. 건강 상태가 바람 앞에 등잔불 같이 꺼질 듯 정말 불안한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만큼 생리가 불순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대체로 27이 14에 시작해서 77이 49에 생리가 끝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생리가 끝나면 굉장히 서운해하고 뭐 이렇게 허전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이것을 호소하고 이것 때문에 또 병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연장하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77, 49, 49살을 전후로 해서 물론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게 대체적인 표준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거나 생리가 또는 생리가 점점 너무 늦어지거나 또 점점 빨라지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선경 또는 후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병적인 현상으로 한의학에서는 보는 겁니다. 생리불순을 오래 방치하면 무월경이 될 수도 있고 난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생리를 시작하면 키가 안 큰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클 수도 있습니다. 생리가 정상적으로 하고 건강하게 이런 사람들은 키도 잘 자랍니다. 실제로 생리를 잘 조절해 줬더니 키가 훨씬 더 성장 발육이 이루어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궁이라는 게 여자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 현상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리불순이라는 것은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고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생리 주기가 보통 40일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달에 한 번 한다는 사람, 60일에 한 번 하는 사람 있는데 다 생리불순으로 일단은 봅니다. 그러나 주기가 일정하다면 그거는 그런 체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0일 이내로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20일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일주일 열흘씩 해보십시오. 무슨 생활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건강치 못한 겁니다. 이것도 다 한의학에서는 생리불순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리불순의 원인은 가장 많은 것이 굉장히 이 자궁이라는 것은 스트레스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리불순이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심한 다이어트에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이어트가 무조건 안 먹는다고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알맞게 해야 돼요.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돼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을 가볍게 드는 이러한 습관을 가지면 몸도 날씬하고 이뻐지지만 건강해지면서 생리도 불순도 같이 치료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자궁의 면역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생기 불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리불순의 원인은 이것뿐만 아니라 습담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노폐물이 잘 쌓이는 겁니다. 체질상 노폐물이 잘 쌓이는 체질들이 있죠. 밥을 안 먹고 자기는 공기만 마시는데 살이 찐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체질이 사실은 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입술이 두툼하면서 얼굴이 둥글럽적한 사람들은 대개 살집이 많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살찝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저만석죽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저녁을 가볍게 들면서 날 것, 찬 것, 센 것을 적게 들어야 됩니다. 날 것, 찬 것, 센 것이 습담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습담이라는 것은 노폐물이 쌓이는 겁니다.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칠정이라는 것은 칠정에 손상되기 쉬운 사람이 있어요. 감정의 폭이 크죠. 생각이 많은 사람들. 되게 갸름하게 이쁘게 생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코가 크고 코가 내려먹은 사람들, 그 다음에 눈꼬리가 살짝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감정의 폭이 큽니다. 그래서 그걸 칠정에 손상된다고 그러죠. 또 곱슬머리인 사람, 곱슬머리인 사람들은 오죽해서 머리가 곱슬곱슬해졌겠습니까? 화가 오히려 솟구치다 보니까 머리가 곱슬곱슬해진 겁니다. 칠정에 많이 손상되는 것이죠. 선천적인 곱슬은 바로 그런 체질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얼굴이 붉은 사람,
얼굴이 붉으면서 눈이 동그랗고 코가 뾰족하고 입술이 상순이 뾰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밥도 이렇게 먹어요. 이러면서 먹어요. 아주 깨작깨작 먹죠. 그만큼 또 예민합니다. 근데 애들이 그렇게 생겼는데 엄마가 키 키우려고 많이 먹이면 이건 또 볼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병이 걸려요 또. 막 새벽에 기침을 한다든지 밥 먹자마자 밥 먹다가도 화장실 간다든지 자꾸 배가 아프다든지 열이 나면서 감기를 자주 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붉으면서 입술이 작고 뾰족하고 코끝이 뾰족하고 눈이 동그란 이런 화체형들이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리불순이 잘 와요. 그다음에 선천적으로 허약해서 오는 생리불순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리불순은 아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또 생리불순은 전신의 건강 상태와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것을 치료하려면 우선적으로 생리불순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리불순이 오니까 그 원인을 찾아내서 생리불순을 치료해 주면 건강하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생리가 좀 늦춰지거나 아예 한 달 건너뛰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의학적으로 심리 상태와 생리 연관이 있는 건가요? 연관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생리불순은 이제 색깔이 변할 수도 있고요. 또 하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랫동안. 그것도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요소와 생리적인 요소는 굉장히 연관이 많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성들이 생리를 안 합니다. 네. 물론 한 사람에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보면 안 합니다. 그만큼 긴장을 하고 생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생리와는 정신적인 연관이 굉장히 많고, 또 정신적인 건강이 좋아지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면 생리불순, 생리통 이런 것도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리를 너무 길게 하거나 짧게 해도 정말 큰 고민일 텐데요. 네. 며칠 정도부터 몸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대개 생리를 오래 한다고 해도 일주일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3, 4일부터 일주일 정도 많이 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하루 이틀 많이 하고 조금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3, 4일 동안을 많이 하면서 조금 하다가 일주일에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돼도 안 끝나요. 한 달 내내 뭐를 차고 다녀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루 찔끔 비치는 듯 하다가 전혀 생리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병이고 원인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사람의 생긴 모습이라든지 맥이라든지 주변에 나타난 증상을 보아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